네, 안녕하십니까. 김은증권에서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두 남자쇼의 이양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어저께는 정말 끝까지 험하게 내렸잖아요. 네네. 오늘은 좀 반대가 하는데 이거 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 기분은 좀 썩그래요. 네, 일단 그래도 이제 뭐 그 표현했듯이 꽃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꽃장이다. 꽃장이라는 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현대차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지수는 뭐 이렇게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상승이지만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참 내실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네. 시장 상황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오늘 아침에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이더니, 그래서 코스피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0.5%. 뭐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죠. 어저께 외국인의 뭐 순매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한 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모처럼 투신이 오늘 좀 사고 있습니다. 7, 8일 만에 처음 산다는 것 정도가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의 하나의 하나의 우리가 좀 체크할 만한 그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오늘 뭐 연기금이건 외국인이건 뭐 전부 다 오늘 좀 약간 좀 썰렁한 썰렁한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요.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크게 움직일 만한 것들, 움직이고 있는 것들 한번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죠. 네.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정유주들 반등하는 것, 요게 이제 지금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 지주회사 관련된 CJ라든가 SK 상승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같은 경우도 오르고 있는데 글쎄 하나는 왜 오르는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주회사와 관련된 기업, 그 지주회사들이 뭐 배당과 관련돼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외에 보게 되면 통신주 중에서 LG U 플러스 지금 반등에 대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건 강 선생 때문에 하나? 뭐 강 선생이 근데 강 선생이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U 플러스 방송에는 아마 안 나갔었나요? 나갔었나요? 어저께 얘기했잖아. 어제 얘기했나요? 네, 강 선생 효과. 아니 잠시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잘 하셔야 돼요. 오늘 딱 여기서 이승원 대표의 진실이, 허실이 드러났어. 네. 어떻게 그렇게 LG 플러스 얘기했잖아. 제가 알지 않습니까? 남 얘기를 안 들어요. 귀를 막고 살아요, 항상. 왜냐하면 남 얘기를 거의 듣질 않죠. 그리고 지금 그 거래소에서 이제 현대산업이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요? 장중할 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산업이 그 지금 그 관급공사 입찰 제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 악재가 2개가 나왔어요. 또 있었어요? 네, 관급공사 입찰 제한이 있었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 EP가 뭐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지금 이제 뭐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는데, 그 뇌물에 대한 쪽을 뭐 특정 범죄 뭐 가중처벌 어쩌고 해갖고 뇌물 공여 혐의로. 신문에 났어요? 예,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증권사 직원이 뭐 운용사 뭐 사학연금 매니저 그리고 또 운용사 매니저를 상대로 해서 뇌물 로비를 벌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현대 EP 주가도 역시 급락을 했었고요. 뭐 현대산업도 뭐 현대산업이랑 같은 계열이요? 현대산업이 대주주입니다. 현대 EP의 대주주. 왜 그런 짓을 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대 EP 좋은 회사인데 왜 멀쩡한 회사를 갖고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고 또 비중도 많지도 않아요. 사회연금이 난 또한 뭐지 20%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2.7% 꼴랑 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10억대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그냥 10억을 그냥 왜 여기다 썼는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억의 반의 반만이라도 저희 방송에 와서 IR팀에 와서 방송이라도 했으면 되지. 오히려 그러면 또 주가 부밍이. 요즘 보면 증권사에서 사무실을 이렇게 빌려줘갖고요. 네. 임대줘갖고 거저야겠죠. 네. IR들 많이 하잖아요. IR을 많이 대우도 합니다. 하고 네. 뭐 교부에서도 하고 그 하나대투 이런 데서 다 하거든요. 네. 어저께도 뭐 하나대투 증권에서 뭐 하던데 이런 데서 와서도 딱 이 방송에서 맞습니다. IR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IR을 했으면 멀쩡하게 IR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좋다라고 알렸으면은 좋았을 텐데 상당히 이제 좀 그 좋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다가 어쨌든 간에 뭐 일단 철퇴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산업이 좀 특징적인데 반대로 건설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 2 종목이 있죠. KCC, 그 다음에 LG 하우시스 2 종목만. 그러니까 LG 하우시스는 특징들을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 20만 원 언저리에서 체육관 왔다가 한
길게 쉬었어요. 네네. 7, 8개월 쉬었던 걸로 아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라왔다가, 최근에 한 2개월 쉬었죠. 7, 8개월 쉬었던 걸로 아는데, 내가? 아닙니다. 한 2개월 쉬었습니다. 한 2개월도 안 쉬었어요. 예, 2개월 쉬었네.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자꾸 이제 수직 증축 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저는 사실 수직 증축보다는 이거 자동차 경량화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요. 네네. 모르겠어요. KCC 뭐 같은 개념으로 쩐다 보는데, 어찌됐건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이, 뭐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징 몇 가지 좀 봐도 될지, 저부터 좀 볼까요? 네네, 보십시오. 점잖은 처지 자기부터 먼저 하세요. 점잖은 처지에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질 하세요. 네. 네, 자랑질은 아니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일단 게임주, 그러니까 코스닥이 좀 더 이렇게 양호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컴투스의 역할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데 실적에 대한 어떤 회복, 그리고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를 회복시킴으로 해서 게임 업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을 시켰고 그것이 코스닥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대한 쪽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게임주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게임주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컴투스 게임빌 계속해서 이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최근에 이제 CJ ENM이 자꾸 이제 눈에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CJ ENM이 지금 움직임은 별로 없는데 CJ ENM이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 왜냐하면 쿠쿠전자를 보고 컴투스를 보다 보니까 CJ ENM의 시가총액 1조 8천억이 과연 이게 좀 정당한 시가총액이냐. 오히려 아니 얘가 뭐 지금 진짜 뭐 조선 업종에 속하거나 아니면 뭐 화학 업종에 속하거나 뭐 이래갖고 디스카운트 되는 요인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CJ ENM은 그렇지도 않고 지금 국내 대표 업종이고 지금 뭐 텐센트로부터의 투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몇 배죠? 이거 CJ ENM이 PR로요? CJ ENM 같은 경우는 뭐 PR을 지금을 뭐 1조 8천억인데 뭐 이번에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PR을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충 12개월 예상으로 21배.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라면 이제 매출액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CJ ENM 시가총액이 매출액 정도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거 봐서는 아직도 갈 길이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 나고 있는 지금 그 NHN 엔터인데, 그 최근에 이제 게임주 중에서 이제 관심 자꾸 눈에 들어오는 애들, 밟히는 애들, 그죠? NHN 엔터, 그 다음에 CJ ENM, 이렇게 밟히고 있고요. CJ ENM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플러스 나고 있는 게 엔터가 아니라 저쪽이죠. 지금 음원 관련주들. 어제 이제 그 문체부에서, 지금 음원 관계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음원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뭐 신대철 씨를 비롯해서 많은 그 제작자들이, 누구죠? 요즘에 TV에 잠깐 나왔던 퉁퉁하신 분. 그런 애들 막 신사동 이당호랑 이런 거 말고 윤일상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윤일상 씨가 아무래도 좀 더 제작자에 대한 목을 더 늘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어제 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뭐 음원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쪽은 2016년까지 매년 10%씩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뭐 KT 뮤직이나 로엔이 됐던 그 다음에 뭐 100%가 됐던 아니면 뭐 CJ ENM이 됐던 어저께 이제 그 네 기업이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 관계자들이. 근데 뭐 어쨌든 뭐 시장에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먼저 하려다가, 네네. 그건 쪽팔려서 얘기 안 했던 게 지금 로엔이랑 KT 뮤직인데요. 뭐 결국 그거까지 하셨네요. 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이게 얼마 갈지는 뭐 좀 심하게 올라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간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고, 근데 저희는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월 6,000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서비스 받으신 분이요. 근데, 이게 해외에는 한 9달러에서 1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다. 그렇다면 10% 이상씩 매년 올려달라. 뭐 이런 얘기로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뭘 이렇게 잘못했길래 음원 시장이 왜 15분의 1밖에 안 됐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룸이 많이 있다. 아직 여지가 있다라는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기간에 주식을 맞출 자가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우리 강준혁 선생님도 맨날 얘기하는 게 트렌드의 추세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그런 추세를 보면 뭐 너무 매매를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주식을 왜 하세요? 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 여러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네. 큰 그림을 쭉 보자. 근데 저는 하여튼 음원 시장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이 우리나라도 작은데 이거 그 중국은 점이다 이거 점. 하나도 중국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거가 흥문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말을 안 하는데 저랑 이제 이승원 대표랑 만나서 하는 어저께인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아모레포십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아모레포십이 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그 형님 얼마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한 건 있잖아요. 네네. 저게 진심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간 얘기로 그거 하면 뭐 코스맥스도 올라가지 않겠냐 했더니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지금요. 네네. 코스맥스 오늘 또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스맥스도 싸 보이는 게 천지예요, 전요. 네네. 주식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싸 보이기가 천지라는 거는 솔직히 비싸 보이는 것도 천지입니다, 전요. 그래서 비싸 보이는 건 제가 얘기를 잘 안 할 뿐이죠. 왜냐면 욕 먹으니까 이야기를 안 할 뿐이겠고요. 오늘 보면 저게 또 좀 올라가고 있어요. CJ랑 SK 이런 것들이 단체로 좀 오늘 손잡고 좀 올라가고 있어요. 네. CJ는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가요. 저런 것들 뭐 CJ그룹 뭐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데 하여튼 CJ랑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올라가는 것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에 이어서 저것들 있잖아요. 핸드폰, 스마트폰 부품주들은 어때요, 오늘요? 뭐 스마트폰 부품주 낙폭과대 주들이 이제 하나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오른다. 일진 디스플레이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주력으로 납품하는 게 대화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납품을 하는데 뭐 갤럭시 탭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쪽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플러스권에 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겠고요. 또 이제 장비 쪽도 이제 반도체 장비가 아니라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장비를 얘기를 드리는데 늘 플러스가 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비아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테라세미콘 최근 들어서 아주 강한 모습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마영 오셨잖아요. 네, 대통령 만났잖아요. 네,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리고는 지금 그 전자결제주 대통령이 바쁘셔요. 네네. 그렇게 전자결제주 만난 사람들 많아. 눈에 띄는 건 뭐냐면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 상당히 눈에 띕니다. 왜냐면은 KG그룹주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회복을 못했어요. 그 카카오 결제 얘기 나오고 나서 급락을 못했는데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급락이 나온 부분을 다 회복을 했습니다. 카카오톡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에 대한 이 기대감이 어떤 모멘텀이 있었냐면 베트남 결제 시장에 진출했었거든요. 그래. 이것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은 거의 다 회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KG 모빌리언스라든가 KG 뭐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사이버 결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했다라는 것은 기관 매수에 의해서 그만큼 어떤 기대감을 좀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또 보게 되면은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NK 트렌드라든가 지금 또 보게 되면은 뭐 하나 갤러리아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보면은 MPK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중국 소비 관련주로서에 대한 흐름 뭐 지속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말은 바로 해야죠. 하나 갤러리아 어저께도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 갤러리아가 무슨 하나 갤러리아는 어저께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나가 알죠. 네. 듣보잡인데. 얘기한 거 알아요. 네. 딴 게 아니라, 그게 중국이랑 무슨 관련이야? 제주도에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알지, 이거 아니, 하나 갤러리아의 면세점이나, SK 네트워크의 코딱지만한 면세점이나, 같은 코딱지인데 왜 그러세요? 네. 규모가, 아니, 왜냐면. SK 네트, 워커의 면세점 엄청 커요, 나름. 그렇죠. 인정하죠. 그렇지만 제주의 면세에 가봤어. 난 가본 남자예요. 거긴 정말 조그매요. 그러니까 30평인데 그걸 120평으로 확장한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SK 네트워크는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란 말이에요. 네. 2조 5천억의 그 매장이나 시가총액 지금 보게 되면 하나 갤러리아가 지금 올라갔고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몰라. 올라갔고 2조 3,700억 대에서 3천억 조금 넘었어. 네, 3천억대에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3천억대에서의 그 매장이나 홍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차이 없잖아. 그놈이나 10배 차이 나는 건데 매장이 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요. 10분의 1보다는 더 크다. 10분의 1보다는 더 크다. 10분의 1 이상에다 한 표. 10분의 1. 거긴 정말 조그만데요. 네. 근데 그거 확장한대잖아요.
네, 또 하나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영업무역 오늘 쉬는데요. 네. 한세실업 올라가죠. 네. 필라코레 올라가죠. 네. 네, 그리고 그 의류주들이 올라가는데요. 네. 저는 이분에서 또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는데, 이걸 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하는 게 오늘 뉴스에 났어요. 제목을 딱 했는데, 그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방송에서 떠들었거든. 어떤 얘기? 말은 되죠. 근데, 의류주. 네. 제2의 화장품 되나? 그 얘기를. 나 그거 아니야. 형님한테 얘기했다 찐빠 먹었잖아요.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오늘 주제 어디가 떴어? 찾아보면 나올걸? 내가 2개월 전에 얘기한 건데, 얘기했다가 형님한테 찐빠 먹어갖고, 야, 이게 어떻게 되니? 화장품은 많이 팔리는데, 의류는 잘 안 팔려. 와서.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 냉정해보세요. 베이징 하우스가 올라갔던 거, 오늘도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중국의 매장이래 깔았다는 거잖아요. MK 트레이드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MBA 이런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는 대세랑은 큰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한국에서 화장품을 많이 사느냐 하는 거냐. 화장품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요즘 보면 마스크 시트 있잖아요. 그런 걸 뭐 엄청 사봤자 부피가 마스크 시트 규모가 꽤 큰 거거든요. 값에 비해서는요. 네. 그래도 뭐 왕창 안 싸는데 옷은요. 일단 값이 워낙 비싼 데다가요. 하나가. 그리고 옷은 좀 두툼하게 들어갑니다. 네, 두툼하게 들어가야 돼요. 포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옷은 바로바로 카피가 됩니다. 물론 명품이라는 게 있지만 카피가 빨리빨리 돼요. 그래서 근데 왜 화장품부터 왜 중국에서보다 한국에서 사냐면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법적 요건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중국 사람들 한국에서 사죠. 분명히 사는데 한국 브랜드 이걸 엄청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지금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올라가는 것은 딱 엊그저께 제가 기가 막히게 질문했거든요. 자랑질 한번 올해. 네. 올해 들어서 처음 자기가 스스로 자랑질하는 거야 내가. 내가 자랑은 안 해. 내가 정말 질문을 잘했어 그때. 네. 전전이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전전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네. 프론티어 마켓에 공장, 네. 제조업이 있는 네. 그런 기업에 주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이에요. 필라코레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왜 3구로 가는 거? 왜? 중국 사람도 살 수 있는데요. 대부분이 유럽 다 막 가는 거고요. 제조 공장이 이제 중국에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따 또 잠시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제조 비용은 100이면 지금 10년 전에 중국은 70, 60 이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10년 후 올라서 지금 96이 됐습니다. 96. 네. 제조 비용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중국의 공장 있는 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맥스를 얘기하는 거가 코스맥스는 제조 공장이 어디 있다? 물론 저기도 있죠. 중국에도 있는데요. 네. 또 하나가 더 핵심적으로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좋아지는 게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네.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나리오로 본다라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시나리오를 한번 밀었다가 죽었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얘기했다가 한섬이거든요. 한섬. 왜냐면 이제 한섬을 가서 제가 이제 옷을 사보게 되면 한섬 계열 브랜드 옷들이 이뻐요. 한섬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이제 조이너스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뭐 타임, 뭐 시스템,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쪽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섬 같은 경우가 그 중국 상해 2006년도에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한섬을 갔다가 야 이거 옷도 이쁘고 중국이 될 거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뭐 나가리 났지 그때. 그때는 나가리 됐었는데. 나가리 됐다는 거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잘 안 돼. 주가가 잘 안 올라갔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섬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소득이 좀 올라왔으니까 중국에서. 근데 맞아요. 근데 보시면 맞아요. 직접 이제 매장을 진출한 애들. 맞아요. 요번에 그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때 시간 내시는 분요. 그냥 솔직히 추석 때 요즘 그렇게 바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까놓고 말해서 추석 때 보면 이렇게 아침에 대처하고 나서 그 앞뒤로 영화관 많이 가시잖아요. 네. 영화관 되면 동네 백화점을 가보세요. 제 말씀 듣고요. 네. 1층에 그냥 막 붐비잖아요. 네. 대충 남자 옷 6, 7층 많이 가 있잖아요. 여성은 2, 3층에. 네. 마담 코너 이런 데 많이 가 있잖아요. 네.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네. 특히 남성복 같은 데 가면 사람 다 중국 사람이 보시면 돼요. 7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옷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급 브랜드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고급 브랜드는 되는데 여기 사람들이 와서 사는 브랜드가요. 네. 뭘 사는지 아세요? 뭘 삽니까? 여기에서도 유명 브랜드 사람도 옷을요. 그래서 1층에 사는 거예요. 1층에 있는 네. 옷이나 2층에 있는 옷 좀 약간 브랜드 있잖아요. 네. 외국 거 브랜드 있는 걸 그걸 사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브랜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성 옷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다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투스쿨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영어무역 특히 이런 것들이요. 오늘 쉬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과도하게 의류 쪽에다 대고서 그 중국 시나리오를 갖다 스토리텔링을 막 하더라고요. 그 약간 오늘 좀 깠는데 네. 그게 제가 이제 화장품에 뭐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된다 얘기할 수 없지만 좀 약하다. 네, 그리고 약간 개념이 다르다. 다만 이제 현지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내에서 와갖고 사가는 거는 제한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면 캡티브 마켓, 그러니까 마켓의 규모가 제한돼 있지만 중국에다 매장 까는 건 이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다 매장 까는 애들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랩소드 질문에 이랜드에서 만드시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데 네. 맞아요. 그 이랜드 완전 중국 회사라고 보시면 네. 되죠. 예. 아예 뭐 본사가 다 중국으로 지금. 아예 그냥 다 중국에 있으니까요. 뭐 그건 당연한 거겠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또 강한 모습이에요. 정책적인 그 흐름이라고 봐야 될 텐데 뭐 차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뷰웍스. 예, 메디톡스, 뷰웍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뭐 이런 뭐 인포피아까지 전부 다 뭐 강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는 성장성, 그러니까 중국 시나리오를 여기저기 갖다 붙여요. 근데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되는 기업들, 중국과 스토리텔링이 되는 기업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배당형 주식 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지주회사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맞아요. 또 시장의 컨셉 자체가 지금 보게 되면 정부 정책.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화장품, 뭐 카지노,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헬스케어 이쪽 같은 경우, 헬스케어 바이오가 이제 정부 정책이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겠다. 오늘 메디톡스 신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지현 애널리스트가 이제 두 개로 뽑았던 것 중에 한미약품은 아직까지 뭐 땅굴파고 있지만 메디톡스는 완전 급락했다 완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야 보톡스 맞으러 오지 않겠니?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3상에 메디톡스 보톡스 3가 자기 정말 문제 있대. 네, 왜요? 뷰웍스는 뭐 자기 했잖아. 난 뷰웍스 얘기했잖아요. 뷰웍스요? 네. 뷰웍스 얘기했잖아요. 엑스레이 이거. 예. 뷰웍스도 사상 채울 거야 지금. 뷰웍스도 사상 채울 겁니다. 네. 뷰웍스 아침에 제가 한국경제에서 했었고 그 지금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메디톡스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메디톡스가 지금 아주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한번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아주 빠르게 올라왔다. 메디톡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의 큰 축이 세 개 그 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똑같은 얘기지만 지난주에 그 나왔을 때 제가 다 표로 보여줬더니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의료민영화. 네. 의료민영화 관련된 거. 네. 그럼 어찌됐건 간에 너 나라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딱 보면 의료민영화잖아요, 저거. 그래, 그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 그거랑 저거잖아요. 그 관광 콘텐츠, 관광 및 콘텐츠. 그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외에는 다 지금 뭐 올랐다 떨어졌다.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 정도 하면 대충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 뭐 딴 거 있어요? KC 그린홀딩스? 네. 왜 올라? 기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오르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몰라요, 이거. 네, 저도 모릅니다. 네, 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제가 커뮤니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한항공 좀 올라갑니다. 네. 오늘 이게 우리 투자증권에서 그 뉴스 추천이 나갔어요. 네. 근데 보면 제가 이제 다 외울 수도 있어요. 왜 추천했는지. 핫시즌이죠, 이제요. 추석 때. 핫시즌에서 해외 여행객 늘어난다. 네? 여행 늘어난다. 두 번째. 화물 운송 수요 회복된다. 경기 회복 기대된다. 이거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제 의견 들어갑니다. 제 의견이요. 저는 여전히 항공주에서 별 볼 일 없다 생각하는데요. 싸다. 싸기 때문에 올라간다. 오케이발이다.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다만, 똑같습니다. 화물 운송주에 좋아진다? 4, 5년째 듣던 얘기다. 네? 네? 그래서 검색하면 아시겠지만 계속 좋아진다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요. 상당히 그 안에 사업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오너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 파트에요. 네, 오너, 조 회장님의 아드님이 거기 직접 맡아와서 아주 조정을 해버려요. 아주 좋아질 거라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 없겠는데. 뭐 일본 쪽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렇게 다 좋아졌으면 왜 2분기 영업 적자 났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2분기에 왜 적자? 2분기 영업 적자 났어요, 맞죠? 맞을 거요? 네,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그냥 이유는 갖다 붙인 거로 보고 있고요. 그냥 많이 떨어져서 많이 쉬어서 딴 거에 비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세상에 너무 억울한 게 두세 개 있다. 몇 년 동안에 제일 억울한 거는 짜증나는 건 포스코예요. 네. 딴 거 한 번이라도 훅 올라갈 때 올라간 적조차 없어요. 포스코 억울하고요. 대한항공도 정말 X됐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억울한 주식들이 있습니다. 딴 것들은 올라가 보기라도 했어.
이 두 개는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뭐 그냥 많이 떨어졌던 거 외에는 뭐 설명할 길이 없다. 그 정도 하겠고요. 다음 코너 넘어가자. 오타니로. 네, 오늘도 두 종목 저희가 깔끔하게 준비해봤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 네. 이성원 대표가 먼저 진행해주세요.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들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는 중국의 1970년대 후반. 도시화. 예, 도시화에 있다. 그리고 80년대 초반 이때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생각해봤더니 피자 가게가 강변역 근처에 제가 그 말씀드린 그 피자 가게가 생겼어요. 근데 그 강변역이 어떤 역이냐면은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무정차 해야 된다라는 거를 국회에서 발의한다 안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무정차역으로 만들겠다. 지금 강변역이라 하면요. 예. 2호선의 테크노 앞에 있는 게 강변역입니다.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강변 네, 그 맞습니다. 테크노마트. 그 여기 20년 전? 예, 20년 전에 사람이 없어갖고 무정차를 해야 된다? 사람이 내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거예요. 아, 근데 괜히 왜 만드는 거야? 왜 멈추냐 이거죠, 거기. 국회의원 잘라놔야 된다 이런 얘기 했겠네? 네네.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뜬금없이 피자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그죠? 근데 피자 가게가 생겼는데, 그 피자 가게가. 아직도 있는 그 30년 전에 생긴 거야? 네, 그 자리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데? 네, 별로는 없지만, 어쨌든 그 중국인 관광객이 거기 많이 와요. 거기에. 맞아. 그 옆에 예. 고기식집이 있는데, 예. 돼지고기랑 같이 파는 데인데, 네. 지난 추석 때, 네. 구정 때, 네. 밖에서 그냥 밥 먹는데, 네. 그 돼지고기만, 네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한 20명이 단체로 오더라? 그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죠. 어. 끽해봐야 10년도 안 됐어. 근데 그 피자 가게는 정말 오래된 거거든요. 근데 이 피자,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피아노를 좀 잘 사는 애들이 쳤다. 그리고. 가르쳤지? 저도 이제 배우긴 배웠어요. 자랑질하려는 거지, 지금. 집에, 저 배울 때 피아노가 없었어, 집에. 피아노가 없었는데 내 동생이 사달라니까 사주더라고. 근데 나는 여자? 워낙 피아노를 못 쳤으니까. 여자? 예, 저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켰으니까 안 했고. 그 피아노는 지금 본 집에 있어? 어머니 집에 있어? 그거 팔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보게 되면, 피자 먹는 게 또 집에서 또, 그러니까 원래 행사 같은 거였어요. 원래 행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뭐 행사죠. 피자 한번 먹는 게. 80년대 초반이니까. 아, 그래요? 그죠. 피자 한번 먹는 게 이제 원래 행사였는데. 피자헛 가서? 네, 그때 당시에 생크림 케이크 80년대 초였던 것 같아. 82년도였나? 1년 전이었나? 그때 생크림 케이크 그때. 95년인가가 백호점 생긴 건데, 피자헛 코리아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보면은 그 뭐죠? 80년도, 그 1년도인가 2년도에 생크림 케이크를 이제 먹어보고, 너무 맛있다.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 같은 거 먹는 게 아마 그 행사 때나 먹는 그런 음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애들도 피자 먹는다는 거고, 얘네들 피자만 먹겠습니까? 이제 그때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브랜드 옷들, 그냥 브랜드 청바지, 이런 것도 입어줬잖아요. 그때 또 그런 거 입어야 또 멋쟁이였다. 근데, 이거 보면은, 그래서 NBA, 이것도 우리 국내만 열광하는 게 아니라, 뭐 국내는 좀 한물 이렇게 좀 갔지만, 이 NBA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한물 갔다고 표현할 수도 없죠. 여전히 매니아들은 존재하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MK 트렌드가 매장을 중국에다 깔고 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간다? 베이직하우스보다 지금 성장 시나리오가 빠르다라는 게 지금 하나대투 증권의 보고서입니다. 베이직하우스? 예, 예. 아니요. 그 MK 트렌드. 뭐보다 되면 성장 속도가 뭐보다. 베이직하우스가 중국에서 깔던 시나리오보다 더 빠르다라는 건데. 베이직하우스 옷이잖아요. 지금 연말까지 기준 출점 개수가 20개였습니다. NBA 매장. 잠시만요. NBA 매장. 이게 네. NBA 모자.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20개 말이 왠지 왔다 갔다 상회하고 해요, 있다.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이 딴 거 말 필요 없고 이겁니다. NBA 브랜드 홍보 사인회. 줄 서서 산다는 얘기죠. 모자를 지금. 그죠? 야오밍 모자 왔나? 보이죠? 야오밍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요 모자 보이시죠? 애들이 줄 서서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이규창 기자가 가갖고 한번 그때 찍었던 거 동영상으로 그거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줄 서서 지금 상해 구광백화점 송지호 NBA 브랜드 홍보 사인회. 송지호? 네. 우리나라 그 여자 송지호? 지금 모델로 가서 지금 뒤에 송지호 모델 보이지 않습니까? 송지호가 저거 런닝맨? 예, 런닝맨. 뒤에 모델 보이지 않습니까? 송지호.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줄 서서 야옹이 사인회하는데, 예, 사인회하는데 이렇게 줄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매장이 처음에 올해 연말까지 한 20개 깔 거다라고 했는데 이 속도면은 30개 점포, 그죠? 30개 점포를
7개월 동안 30개 점포를 깔 텐데 베이직 하우스가 1년 동안 45개 점포를 출점했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점포 깔리는 속도가 베이직 하우스보다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매장당 매출액이 약 5천만 원. 그러니까 월별 매출이 약 5천만 원인데 지금 대상 기업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수준이랍니다. 같은 기업 대비해서. 그래서 상당히 이랜드당 베이직 하우스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진출 초기부터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근데 아까는 왜 참 피자 얘기를 처음 시작했어? 처음에 항상 그렇게 서두라는 걸 깔고 가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때 피아노도 그렇게 해서 곰곰이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딱 힌트를 줬잖아. 그럼 받아 먹어야지. 알아서 응용해갖고. 자기가 하잖아요. 착각했던 거 아니야? 왜요? 처음에 피자 얘기를 왜 꺼냈어? MK 트렌드인데. 피자 얘기는 MPK가 토비스보다 앞서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내가 봤어. 신경 안 쓰려도 오늘 3%가 올라갔더라.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했는데, 직접 그렇게 대놓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까 딱 얘기할 때, 내가 처음에 그 MPK인가 얘기를 할 줄 알고, 빨려 들어갔어. 그래서 MPK가 괜찮은 생각했는데 보니까, MPK가 누가 했던 것 같아. 보니까 자기가 했더라고.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선가 자료 한번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인생에서 높게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중국 사람 높게 소비에서 높게 중시 여기는 것이 먹는 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5세에 관심 의식주인데 누구한테 들었지? 그거는 우리 또 이석준 대표한테 들었죠. 맞아요. 그게 중국인들은 의주라는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MPK 된다고 생각했는데 딴 얘기를 해갖고 그래서 이석준 대표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기로 했어요. 한 번 더 모셔갖고 방송을 한번 들어보도록 이번에 하겠고요. 또 출장가 있어요, 홍콩에. 홍콩에 가 있으니까 또 홍콩 소식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 스토리텔링 기업, MPK, MK 트렌드, 삼위각기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의 지금 대표로서 MK 트렌드가 최근에 화장품주, 그다음에 중국 직접 진출한 소비 관련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18,100원으로 추가적으로 상향을 한 왜 그랬대? 하나대투 보고서입니다. 하나대투 보고서입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거는요. 요즘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트렌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앞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 보면 올해 시장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저거예요. 아모레가 급등했다는 거. 2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씩 됐다는 것이고요. 또 보면 CJ 같은 것도 비싸잖아요. 가격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롯데그룹 이런 것도 올라가면 100만 원, 200만 원 막 나오잖아요. 지금 SKCNC는 절대 가격이 싸지만은 하여튼 비싼 건데 하여튼 잘 가고 있잖아요. 거래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좀 없애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절대 가격에 대한 거. 그리고 물론 단기적인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단기적인 매매하신 분들은 차트를 중시하신 분들은 롯데제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유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유동성이 없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SKCNC 얘기할 때마다 비싼 주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의 바르잖아요, 제가요. 근데 보면 오늘 동원 FMB인데요. 동원 FMB. 왜냐면 이성훈 대표 이제 사조 갖고 얘기했다가 쉽게 얘기해서 이성훈 대표 답지 않게 주가 재미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이게요. 중국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건 비슷한 흐름인데요.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먹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바뀐다는 건데요. 요즘 보면 이따 또 잠시 후에 기대하면 얘기되지만 오늘 미국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주식, 사상 최고 간 주식 뭔지 아세요? 홈리스 푸드. 홈리스 푸드. 짜증나네. 스팸 있죠, 스팸. 스팸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는 CJ 제일제당에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워낙 미국의 오리지널은 호멜이라는 데서 만드는 호멜 푸즈에서 만드는데요. 얘네가 이제 사상 최고가 갔어요. 오늘 4%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이 호멜 푸드에 올라간 거에서도 내용을 읽어보시면 왜 올라갔느냐? 제품 가격 자체가 올라갔는데 왜 올라가느냐? 원자재가 올라갔어요.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값이 올라가니까 마진은 그만큼 가니까 먹는 건데 그게 또 왜 올라갔느냐? 중국 사람이 소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란 얘기죠.
근데 보면 이제 동원 FMB가 됐건, 전 뭐 사실 사조도 마찬가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을 뿐이지, 이 친구가요. 똑같이 사조 뭐? 그때 뭐야? 시프트. 사조 시프트를 저보러 얘기하라 그랬으면요. 지금 주가 더블 가 있을 겁니다, 아마요. 아, 진짜? 네. 내가 그러면 텔링을 잘못했구나. 네, 스토리가 텔링, 말도 안 뭐 스킨푸드 이거 관심도 없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시프 그거 잘 안 팔리더라고. 근데 연어를 슬쩍 얘기하거나, 연어. 네. 와인 가격을 쑥 얘기하거나요. 와인. 예. 예. 또 슬쩍 참치의 흐름 쓱 얘기하고, 돼지고기 값 쑥 올라가는 거. 네. 닭고기 쑥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된 닭고기 회사 쭉 하나, 쭉 주가 흐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사면 바보 되는 거거든요. 네, 먼저 사는 놈이 장땡이거든요. 그래갖고 동원 FMB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게 뭐 이게 동원 FMB가 우리가 돈을 많이 냈어요, 여기. 우리가 또 고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을 또 많이 먹는 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먹거든요. 얘네가 다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이거 돈 내면 이 사람 이거 올라가는 우리 돈 갖고 먹는 거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인기가 좋아요. 여기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식당 중에 하나인데요. 값도 맛있어요. 그리고 뭔가 장난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동원 FM에서 직접 자기네 회사에 그 부회장님이 계신 곳에 건물에 음식 갖고 장난할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값은 얼마죠? 4,500원인가? 값은 4,000원. 네. 값도 괜찮아요, 지금요. 네. 디저트까지 마실 것까지 다 주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업이죠. 근데 다만 얘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풍부한 이익 모멘텀의 목표 주가 상향 제시, 신영증권. 신영증권이 이렇게 밸류 이런 거 많이 하는 애들이잖아요. 네. 네, 딱 내겠어요. 그 2015년에 전사 매출의 4% 증가,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이 증가된다. 그리고 2015년에 영업이익 17%나 증가해서 결국 뭐냐? 목표 주가 상향이다. 네. 근데 단점보다 거래량이 별로 없다.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타라기 하는 분들한테 유동성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유동성 뭐, 천천히 사고 천천히 팔면 되잖아요. 네. 급한 게 아니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행동하는 그 투자가 누구예요? 행동하는 투자가. 세계 대표적인 사람. 칼 아이칸 형님이, 네. 칼 아이칸 형님이 우리 점잖게 팀쿡을 불렀잖아요. 우리 좀 만나자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자 그랬잖아요. 당장 만나는데 네. 약간 뭐 했다가 또 만나고 안 만나도 만났잖아요. 네. 만나서 얘기한 게 뭐예요? 기억하세요? 기억해? 주식 사라 좀. 네, 기억하세요? 자사주 좀 사라. 네, 기억하세요? 배당 좀 해라. 그거잖아. 그죠? 네. 너도 갖고 있는 현금 갖고 뭐하냐 이놈아. 예? 자사주를 사건. 배당을 늘려라. 그래서 배당 확 늘려버렸잖아요. 자사주도 했잖아요. 그러다가 뭐까지 했어요? 7대1로, 1대7로 액면 분할했잖아요. 네. 그거 사실인데, 여태까지 다 팩트만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 소설입니다, 소설. 저는요, 칼 아이칸 형님이 대한민국 주식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찾아주십시오. 저희를 찾아주시면 그 주식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리가 딱 아이칸 뭐 이렇게 하고 만들어줘. 칼 아이칸한테 한번 영어로 한번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Please call me. Please call me. 그런 거 말고 좀 더 섹시하게. 칼, call me. 칼, 끝. 아니, 제가 영어 좀 해야 조금 하잖아요. 네네. 엊그저께. 네. 지하철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요. 네. 저는 상당히 순수하고 욕심이 없어요. 개인적인 욕심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제가 허례식도 싫어하는데 전 누가 어려움에 처음에 도와주잖아요. 네. 근데 지하철에서 어떤 여자 한 명이 백인 여자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지도도 잘 못 보고. 네.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걸 봤어요? 목격하셨어요? 형님이 여자니까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네. 남자였으면 안 도와줬을 뻔했어요. 아니 남자도 도와주지. 네. 네. 그래서 뭐 영어를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도와줬잖아요. 네, 도와주셨죠. 네. 아주 친절하더라고요. 네. 그런 친절은 형님을 본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우리 딸은 더 친절해. 네, 그렇습니까? 진짜 엄청 친절해. 예. 네, 근데, 왜 얘기 나왔죠? 그래갖고, 네. 아이칸 형님이 대한민국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순간, 저는요, 제 생각하기에 주가는 바로 삼성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바로 삼성? 바로 삼천. 삼천. 삼천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형님이 오시면, 관심 가지면, 그게, 노문에서 얘기했던 배당 늘리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나라에서 계속해서 배당 늘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벌써 그거 필요 없어요. 아이칸 형님이 와서 몇 군데 나 좀 만나. 이거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형님 오시더라도, 삼성전자 사지 마세요. 왜?
삼성전자 올라가면 시장 재미없어.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다른 거 사.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형님이 오셔갖고 뭐라 해야 되냐면 있잖아요. 네. 롯데 만나는 거죠. 아, 롯데. 이런데, 네. 그런데 좋아. 신 회장님도 만나는 거야. 네, 좋아. 아모레퍼시픽? 좋다 이거야. 네. 지금은 거래가 주가 잘 올라가니까 냅둬. 네. 안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잘 가면 아무 말 안 한다. 우리 칼 형님. 네. 좀 쉬잖아요.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쉬잖아요. 그럼 전화 좀 하는 거예요. 나 좀 만나. 아, 이건. 뭐 7대1은 우리는 법으로 안 되니까 한 5대1 정도 액면 분할 좀 하시죠? 예? 그죠? 네. 삼성도 만나는 거죠? 네. 아버님도 편찮으시지만 우리 아드님 바쁘지만 나 좀 만나야겠네? 네네. 만나는 거야. 아, 이것 좀 액면 분할 좀 해야겠네? 네. 1대5, 1대10으로 하자는 거죠? 예. SKCNC 보세요. SKCNC가 500만원일 때랑 지금 10만원, 20만원 때랑 감이 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 SKCNC도, 이거 200이 뭡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호수로 좋아하잖아요. 네. 액면가 100원으로 갑시다. 이런 거죠. 전 그렇게 되면 주가 훅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빨리 아이칸 형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칸 형님은 우리, 좀 모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원 FMB가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다만 말씀드리지만 저건 유동성이 없다. 그건 좀 알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죠. 네, 토크배틀 코너인데요.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저의 옷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아. 아, 옷이요? 네. 땡땡가라?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개인적인 사상을 얘기해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운빨이 있는 사람 쫓아가는 게 맞잖아요. 네네. 운빨. 근데 우리 이승원 대표는 맨날 그러잖아요. 주식계 MB라고. 네. 많은 걸 다 해봤다고. 네. 전 TV에 보면 이제 우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고생하고, 고생했는데 어떻게 일어섰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저는 어떤 경우를 했다 그랬죠? 불났죠. 전 집에 불났던 남자예요. 불났던 남자. 네. 근데 주위에 보면요, 불난 집이 잘 돼요. 네네. 그런 게 있잖아요. 불나갖고 SK 하이닉스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전 불이 났었어요. 진짜로 불이 났어갖고요. 저는 아까 누구랑 얘기했는데, 한 6년 전인가? 5년 전에 불이 났었거든요. 뭐 심하게 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옷이 다 탔어요. 네. 그래갖고 옷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다 할 수 없이 그냥 방송에서 입혀준 옷을 입습니다, 지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보러 어떤 분은 옷이 더워 보이네, 옷이 오늘 어떤 애 가끔 있으신 분 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칭찬받을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그러죠. 맨날 전 걸레 같은 옷밖에 없잖아요. 옷을 안 사니까 저는요. 네. 와이프도 안 사주고. 그러니까 맨날 보면 사주대 하면서 욕을 하죠. 뭐라고 하죠. 자고 있을 때는 제가 나오니까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가는데 옷이 없어요, 저는요. 제대로 입고 다니는 옷이. 또 사세요. 옷을 안 사놔요. 돈이 없어. 개성 형님하고 가셔서. 네. 네.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쇼핑하게 되면 또 돈을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호멜푸드라고 HR이라는 네. 코드 심벌 좀 잡으세요. 그 얘기 때문이죠. HRL.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이게 호멜푸드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보시면 대표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네. 닭고기, 칠면조 고기로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요.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이 없죠. 스팸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뭘 보이는 거예요?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 그래서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기 오늘 보면 이건 너무 짧게 본 거네요. 이거 좀 주봉으로 봐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오른쪽에 이제 휙 올라가 버렸잖아요, 지금요. 네네. 네. 그래서 저기 이제 사상체육관인데요. 그게 다 사상체육관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람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이머중국가 이 사람들이 먹자 문화가 바뀐다. 이거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연어값 많이 오른 거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소고기값 사상체육가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어저께 저희가 일 끝나고 하도 허기져갖고 1,800원짜리 버거킹에서 치킨버거 먹었는데 네. 새로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버거가요. 네. 피자에도요. 피자에도 치킨 토핑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요. 네. 그만큼 닭고기 수요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트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거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하나의 인식의 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거 또 이성대 또 오늘 또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이
메탈로 바뀐다라는 거였는데 그 아이폰 6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 6의 5.5인치짜리에서 5인치 모델에서 저게 나온답니다. 사파이어 글래스에 대한 쪽을 채택하겠다. 아, 그 사파이어가 뭐야? 네. 네, 사파이어. 그러니까 이제 사파이어 글래스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코닝에서 만드는 고릴라 글래스를 네. 썼죠. 네. 고릴라 글래스에서 이제 코닝이 지금 이제 그 위기감을 느꼈나 봅니다. 위기감을 느꼈는지 야 고릴라 글래스 3 정도의 그 경도를 나오려면 사파이어로 만들어 봐야 3배 정도의 두께가 필요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애플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생산을 한다라면 뭔가 이제 새로운 공법으로 사파이어 글래스를 생산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사파이어 글래스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가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GT 어드밴스,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인데 이미 여기 알려지기로는 그 애리조나 공장에 지금 애플이 약 1억 달러 이상 지금 그 장비를 구입해서 1억 달러 이상에 대한 쪽을 GT 어드밴스에 빌려줬다. 장비 구입하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애플이 사파이어 글래스 제조 비용으로만 7억 달러를 투자했다. 얼마요? 7억 달러요. 엄청나네. 7천억을 지금 투자했다는 얘기죠. 엄청나네. 예. 근데 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제조할 수 있는 곳이 그 GT 어드밴스, 미국,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그 뭐 업체, 100% 업체, 증거금 100% 업체하고 또 하나가 이제 대만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폰 6 그 5.5인치 모델에서 사파이어 글래스가 채택이 돼서 강도가 높고 덜 안 깨진다라는 걸 보여주게 된다라면 채택에 대한 쪽 아마 이제 그 플래그십 폰에 대한 기준 자체는 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또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도 보게 되면 뉴스로 나온 게 뭐 중국 업체들이 사파이어 글래스를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뭐 타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이거는 메탈보다는 좀 더 먼 얘기예요.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한 거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파이어 글래스 관련된 뉴스들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주지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 가시성이 좀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다시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 얘기를 좀 시간을 갖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뉴스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거기 화면에요. 제가 지금 하나 올려놨는데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공유가 됐는데. 네. CNBC 뉴스 하나 나왔는데요. 그거 잡으셨어요? 네, 잡았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좀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겠는데, 뭔 얘기냐면요. 중국에 대한 얘기를 엊그저께도 우리 전전이 코너를 통해서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생산 공장 있잖아요.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던 것이 이제 자꾸 외국으로 가는 것들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제목만 보시면요. 이게, CNBC 자료인데요. 네.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읽으면 답이 다 나와요. Why? The Made in China model is weakening. 네, 이거 Made in China 모델, Made in China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weakening의 weak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약한 거. 그러니까 weakening이 왜 약해지냐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인데요. 보면 이거 참 약간 복잡한 얘기인데 제가 쉽게 이게 뭐 한 5페이지짜리 정도인데 이게 내용은 좀 강한데요. 여기에 나온 자료의 대부분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링크 이따 봐서 잡아주세요. 네네. 이게 보면요. 이제 좀 읽으실 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BC,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제 자료를 만든 걸 갖고 인용했고 상당히 뭐 다른 분석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죠. 미국의 제조 비용이 100이라고 쳤을 때요. 미국의 제조 비용 100을 썼을 때 예전에 6, 70이었다는 거예요. 10년, 15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다? 96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비용이 싼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요. 전기값이라든가 에너지의 가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요. 가스, 전기나 이런 천연가스, 가스 가격 있잖아요. 가스 가격이 지금 중국이라든가요. 러시아에서 100%, 200%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에요. 근데 미국은 20에서 30% 떨어진 거예요. 세계가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또 하나, 요즘 대표적으로 제조업이 다시 부흥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랑 멕시코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 멕시코에 지금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가 얼마 한 2달 전에 발표했잖아요. 공장이 들어갔고 지금 제일 많이 공장이 늘어난 나라가 지금 또 중국이고 또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에 자동차 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 서너 달 전에 5년 동안 투자하고 포스코도 제철소 들어갔잖아요. 기억하시죠? 그게 다 자동차 회사 때문에 바라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예를 들은 거가요. 2004년 기준인가 하면 제가 엊그저께 봐서 정확한 수치는 아마 나중에 날짜가 좀 틀릴지 모르겠고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04년에
멕시코의 인건비가요. 멕시코의 인건비가 중국의 2배였답니다. 2배. 근데 10년 동안에 중국의 인건비가 5배가 올랐어요. 5배요. 멕시코도 올랐죠. 멕시코가 60%, 65%인가가 멕시코 단위가 페소인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한 단위 좀 까먹었는데 올라갔는데요. 달러 기준으로는 50%가 안 올라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많이 인건비도 올라가고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올라갔는데 멕시코나 미국은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국은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예. 그런데다 또 뭐 하더라냐면 로컬라이제이션 하면서요. 지역별로 이렇게 하다 면서 재고 관리나 이런 거가 멀리 미국에 쓰는 것보다 중국이나 이런 것보다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이란 나라는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카피해갖고 빨리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압력에 따라서 이것도 다른 기사에 난 건데요. 지금 좀 이것만 딴 거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 지적 재산권이 강화되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기술 카피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그래서 약간 좀 뒤처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또 중요한 게 물류에서 차이가 워낙 나는 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의 물류보다는 미국이나 멕시코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네. 물류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이 자기네가 그런 문화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100과 60일 때는 60을 갔죠. 60, 70일 때 미국 갔는데 지금의 전체적인 경영 비용이라는 게 그건 딱 나옵니다.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100대 96까지 쫓아온 거예요. 100대 96.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쪽이 뜨고 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가 의미한 게 뭐냐면 전전 이코노미스트 매번 얘기했지만 중국이 좋아진다고 해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소재주에 갈 일이 아니다 지금. 네. 그래서 중국이 좋아진다 소비 관련 주식을 사셔야 된다. 예. 그것도 중국의 소비는 이 친구도 얘기하고 이 친구도 여러 번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에 맞아 떨어지는 그 당시에 산업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산업을 찾는 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코멘트 할 거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코멘트를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 프론티어 마켓 쪽으로 이제 공장을 진출하거나 이제 모든 논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에서는 그로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장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노령화되고 있고 산업이 이제 성숙화 단계에 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오죽했으면 대기업들도 그 자재분들이 그 수출에 대한 쪽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수를 따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LG에서 LG 아우홈에서 순대 만들고 삼성하고 삼성도 뭐 푸드트럭 진출하겠다 그러고 하는 이유가 국내에서는 뭔가 이제 그 성장할 만한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그러니까 프론티어 마켓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코라홀딩스라든가, 뭐 그 얘기드렸던 뭐 이런 기업들이 당장은 뭐 쉬고 있지만 성장을 보여주는 쪽에서의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대한 흐름도 같이 간다. 그쪽에다 공장을 가지고 있는 쪽, 그쪽에 매출을 가지고 있는 쪽, 이런 쪽 기업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마지막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그냥 넘어가겠는데요. 하이로 코너인데요. 네. 어저께 또 이겼네, 제가? 네, 어제 이기셨습니다. 오, 저력이 나타나나? 네. 이거 웬일이지? 간발의 차이로 이겼어요. 0.4포인트. 나 쉽지 않아. 네.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네. 2승, 9승, 하여튼 2학년 5승입니다. 오늘 몇 포인트? 오늘 2051.64니까요. 50이니까 2053 잡습니다. 네. 졌으니까 먼저 하세요. 업이죠, 뭐. 업? 네. 나 다운 그럼. 계속 업입니다. 네. 계속? 난 그럼 계속 다운해야 되나? 네, 52. 믿지도 않아. 언젠가 자기 또 다운할 거니까. 언제 업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52에 52인가? 예, 52. 네, 52에 다운하겠는데요. 왜 자기는 업 봐요? 지금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빠질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이번에 잭슨홀 컨퍼런스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해서 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좀 봐주실까요? 네, 댓글 보겠습니다. 팟빵 업데이트 계속해서 이제 늦어진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팟빵 업데이트가 늦어질 때, 지금 어떤 앱을 깔면 되죠? 올 팟캐스트. 네, 올 팟캐스트를 통해서. 훨 빨라.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올 팟캐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근데 오늘 얘기가 좀 그러네요. 네. 얘기가 좀 그러네요. 몰빵이라는 건 좀 강력한 표현이었다. 네. 뭐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얘기할 게 없어요. 저희가. S산전?
네. LS 산전 흐름이 의심하고 고성에서 샀는데 요거는 LS 산전은 뭐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엠플라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요. 그리고 광화문님 스타트 아니 왜냐하면 이건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거든요. PD님한테 그 음질이 기계음 들어가는 쪽이 안 좋다. 그 잡음이 많이 노이즈가 끼기 때문에 기계음 들어가는 그 중간 음악을 좀 바꿔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 개편 때문에 좀 많이 개편을 해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네, 그것 때문에 많이 바쁘셔갖고 지금 그 음악을 신경을 못 써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편이 될 때 음악 잘리는 거 아니야? 기계음 없는 음악들 잘리는 거 아니야? 안타깝게도 네, 안 잘립니다. 네, 그래서 기계음 1일날 뭔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 기계음이 들어가지 않은 음악으로 이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요일날 얘기하자. LS 산전은 월요일날 해보겠습니다. LS 산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회사야. 우리 그 윗집 아저씨가 LS 산전 했는데 명퇴했네? 아니 LS 산전의 회장님이 우리 제 친구가 하던 음식점에서 크게 많이 싸주셨어. 그래서 좋은 사람 됐어. 닫았잖아, 근데 음식점. 자주 오셨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밖에 안 오셔서 그 집은 망했어. 그러시면 어떡해요. 금정역에 있어. 금정역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월요일날은 2100 가능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